뭐 삼성물산은 뭐 크게 할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뭐 금방 끝난 거고. 오스코텍부터 또 다시 얘기를 하면 얘는 물타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반 정도 이제 부담감만 줄인 거죠. 그래서 얘는 18였던 거죠. 아, 좀 말이 그러네요. 이렇게 그래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한 50주만 남기면 투자 물량만 남는 거죠. 그죠? 20주면 이제 그냥 수익 물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투자 물량만 남기고 이 정도로 투자 물량만 이제 남겨놓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투자를 좀 진행하고 싶은데 얘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코마케팅은 물타기를 해놓은 거죠. 왜냐하면 청산을 하고 싶어서. 얘는 청산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청산한 다음에는 최소 다음 분기 이상 3개월 이상은 관심이 없는 거죠. 얘는 좀 이렇다 할 만한 이제 실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관심을 갖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종목인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 이제 오스코텍 먼저 좀 잠깐 살펴볼게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종목에서 제일 난감한 게 이제 재무가 제일 난감했던 거고요. 분기 딱 봤을 때 지속이죠. 거기에 연간을 딱 봤더니 하나, 둘, 이거 참 당황스럽죠, 이거. 보이시죠? 네. 저런 종목은 뭐라고 불러요? 개통주? 오스코텍. 네, 개통주죠. 이거는 또 유상증자 가능성까지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얘기도 써있네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보율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회사가. 유보율 250%밖에 안 남았네요, 지금. 근데 그 상태에서 분기를 딱 찍으면 더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지금 2분기 연속으로 적자 나면 유보율이 당연히 줄어드는 게 정상이라고요. 지금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50%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급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매출액을 보시면 매출액이 너무 없어요. 그죠? 지인이 소개한 그 종목이고요. 지인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지인이 진짜 무서워요. 항상 역대 차트로 가고요. 이제 더 많은 게 보이실 테니까. 그래서 우상향되는 차트를 대충 그리면 3년짜리만 나오게 하면 되니까 얘가 이제 나왔던 거죠. 그죠? 2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시점 기준으로 3년이니까 얘가 이제 고점이 되고 저점은 최종 저점 라인은 얘였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확정을 짓고 나서 내가 오늘 시점 기준에 마지막 지지선과 저항선을 그려놓는 거죠. 얘가 마지막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 있는 얘가 마지막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는 얘기는 이날 이후가 되는 거죠. 그죠? 도찐 개찐 차트. 그러면서 그 전거를 그려보면 돌파는 가능할 수도 있는데 돌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좀 돌파하자. 지지는 못하고 가능성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오를 가능성이 그나마 좀 있는. 그죠? 그래서 요게 깨지면 얘가 깨지면 오스코텍은 버려야 되나? 왜냐하면 지금 900만원 정도 들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계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얘도 시로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2천만원이. 그래서 매수했고요. 그죠? 매수했는데 잘 오르다가 지금 페일 났잖아요.
아, 1%라도 좀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갔죠. 그죠? 가다 말았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죠. 이 위에 있는 이 종목처럼 500주를 더 살 수도 있지만 손절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죠? 똑같은 개통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절을 왜 해야 되는 건지 같은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된다고요. 뭐 여기까지 해서 뭐 질문 혹시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질문이 있으면 왜 그랬을까? 왜 샀을까? 이게 질문이 자체가. 좋아 보이죠. 아이템이. 아이템 때문에 사신 거잖아요. 맞아요. 네, 아이템이 좋아 보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시총 얘기를 좀 잠깐 하면 지금 1조짜리잖아요. 1조.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가총액은 저거를 PBR로 나눠버리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점 분기 기준으로 PBR이 지금 뭐야 이거 30을 찍었네요. 당황스럽게. 와 장난 아닌데요? 뭐지? 이제까지 저걸 안 봤나? 에스코텍 맞지 않나요? 아 오스코텍. 아 에스코넥을 옛날에 작전주로 한참 해가지고 그랬죠. 스코트. 네? 왜 자꾸 이러지? 이상하네요. PBR만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요. PBR 26배 나왔네요. 뭐 도친 게 찐이네요. 그죠? 시총이 1조 10482 나눈 게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까 PBR이 26.6 26.69 하면 시총이 390억짜리 회사네요. 오스코텍을 보고 싶은 게 바이오 기업이네요. 치과, 신약, 폐암, 바이오네요, 바이오. 회사 어디 있어요? 몰라요. 판교에 있네요. 자기 건물도 아닐 것 같은데 이거. 대 근처에 있는데요. 한번 가서 보시죠. 잠깐. 물타기 하기 전에 가서 보시고
1조 지금 시총이잖아요. 그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 회사인 건지, 제가 볼 때는 아까 한 400억 나왔나요? 그죠? 제가 보는 시총은 400억이잖아요. 이 정도 가치밖에 안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성, 포텐셜을 굉장히 높이 쳐준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람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서는 서울대가 서울대가 좀 인정을 받으니까, 그러면 이 직원들 이제 뭐 박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해외 파시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좀 거리가 있는 회사인 건지.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있다잖아요. 뭐야 이거? 이 건물 한 켠 그냥 빌려서 쓰고 있는 그런 회사인 거 아닌가요? 제넥신도 여기 있고. 오이씨, 좀 친밀한 회사들이 많네요. 여기 바이오 단지네. 그죠? 여기에 입주한 회사 하는 거네요. 가서 뭐 얼마나 많은 면적을 쓰고 있는지 뭐 사실 뭐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저는. 여기 다 임대가 지금 단지 안에. 서른바이오, 뭐 바이오 회사들이 여기 다 있네. 그죠? 한 번쯤은 내가 이제 여기다가 2천만 원 이상 넣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 넣을 예정이니까,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이 회사에 저기가 맞는지도 이제 실제 그 보고서 기준으로 항상 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보고서 기준으로 오스코 탭을 찾고, 인터넷이 왜 이렇게 느리지? 그래서 이렇게 어디에서 뭘 보는구나. 그리고 왜 이게 이건 그냥 단순히 심리예요. 단순히 심리인데, 내가 이 회사에 이제 진짜 투자를 할 거니까. 근데 매출도 어쩌지 않고, 이 회사 진짜 뭐 하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일단 보고서 하나 정도는 좀 보고 나서 이렇게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차피 봐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정도 금액을 넣었을 때는 이제 기준은 한 3년 정도 잡고, 뭐 어차피 1년도 안 보긴 할 테지만 100개 정도로 최대로 놓고 검색을 할 거고요. 당황스럽네요. 그죠? 뭐 결과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8월 13일이면 사실 볼 필요가 없는 게, 오스코텍의 8월 13일자 차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저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어느 정도의 호재인지. 그래서 8월 13일자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8월이면 이때쯤이니까 13일이면 뭐 미리 알고 있는 애들이 좀 미리 샀나 보네요. 호재긴 호재인가 보네요. 저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아까 어떤 이제 공시가 딱 떴어. 그러면 그 공시가 호재인 것 같아, 악재인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뭐 한 3%짜리 호재는 되나 봐요. 근데 미리 이제 오른 것도 있으니까 저 공시가 뜰 거라는 사실을 이제 보고서 준비한 애들이 이제 뭐 먼저 샀겠죠. 저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인정을 한다고 해도 7%, 한 4%, 7%, 4%, 뭐 1% 해가지고 한 10몇 프로 정도의 호재는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차트. 그러다가 폭삭 주저앉았죠. 이 폭삭 주저앉은 이유는
시장에서는 저 공시를 무진장 싫어하는 거죠. 네? 9월 24일 이 공시. 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이 공시 불이행 2건이잖아요. 그럼 2건을 분석한 친구들이 있을 거고 그거 관련돼서 이제 이 9월 24일 전에 이게 9월 24일이니까 그 전에 미리 판 애들이 있을 테니까 보고서 분석한 애들이 먼저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막 주변에 야 오스코텍 이거 가지고 대형 매도 하면은 돈 좀 벌 것 같은데 대형 매도가 뭔지는 아시죠? 공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공매도 비율을 뭐 살짝 확인을 해도 되는 거고 공매도 비율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 지표이긴 하지만 기술적 지표 밑에 기타 지표에 대용 신용 뭐 이런 것들도 막 잔뜩 있거든요. 대용 매도도 아마 제공을 할 텐데 대체 잔고 공매도 수량하고 대체 잔고 뭐 이런 걸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런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이 회사에 이제 공시 받잖아요. 2개의 공시. 그래서 대충, 이건 악재잖아. 그러면 한 2, 3일 전부터 보고서 분석하는 걔네들이 팔았을 것 같아. 샀을 것 같아. 일단 요거는 이제 그 정도만 분석을 한다고 해도 얘는 봐야 돼요. 단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 이런 보고서들은 가장 큰 흐름을 나타내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무조건 나오는 전 종목 모두 나오는 이거를 안 내면 안 되는. 그래서 이 회사는 분당 아까 거기네요. 그죠? 그리고 이 회사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야?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일단. 그래서 사업의 개요 해서 이런 회사구나. 그럼 이런 회사라면 좀 일꾼들은 좀 똘똘해야 될 것 같잖아요. 일꾼들. 그럼 일꾼들을 먼저 봐야죠. 이 사람 일꾼들은 어디 갔어? 이만 주에 있잖아. 아니 이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주주고 이만 저기 있다. 그래서 얘네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똘똘한 사람들인가? 똘똘해 보이는데? 그죠? 똘똘해 보이잖아요. 네? 연구소장도 똘똘해 보이고 이런 걸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상인데 양력 전공했고, 그죠? 이 뭐 초빙연구원 이런 거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그러면은 그 일꾼들 밑에 있는 직원들도 중요하니까 뭐 49명 있다네요. 당황스럽죠. 이러면 1조짜리 회사가 직원 수가 49명. 이런 것 좀 보시면 이 가치가 이 회사의 가치가 저 정도가 되나 진짜 그거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보고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남자가 32명밖에 안 되고 여자도 17명이면 뭐 우리로 치면은 한 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49명. 그죠? 한 파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좀. 그래도 가보는 게 좋습니다. 실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대다수 자동화가 돼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실제로 이제 가봐서 이제 컴퓨터도 좀 어떻게 슈퍼컴퓨터 같은 게 몇 대 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거고. 그리고 주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공장에 갔다 그러면 지난번에 갔을 때는 뭐 공장장이 나와서 막 설명해 주려고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좀 회사원이 아닌데도 이제 회사 내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시더라고요. 더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이제 좀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에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는 조금 그레이 처리를 할게요. 예, 이거는 좀 이쪽이 많이 기우네요. 어째. 이 정도 산 것도 충분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더 이상 사고 싶지 않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2천만 원 정도면 이 정도 회사에 충분한, 더 이상 투자하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한 번쯤 상패를 경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내가 지금 진짜 투자를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책임. 네. 이것도 상패도 최대한 빨리 경험하는 게 좋거든요. 사실 좀 늦게 하는 것보다. 이해되셨죠? 오스코텍은 좀 죄송스럽네요. 제가 이거를 방송으로 해가지고 내보낼 건데 많은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 좋은 악플을 달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보는 이 시가총액과 일반인들이 보는 이 시가총액, 그거에 대한 가치, 이 회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가장 큰 지표가 시가총액이거든요. 이 시가총액은 일반적으로 주식수 곱하기 전일 종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시가총액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해되셨죠? 거기에 저는 PBR을 넣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좀 더 정확한, 이 회사의 가치를 측정하는데 좀 더 정확한, 이거보다는 좀 더 심리적으로 정확한. 그래서 사실 이 PBR이라는 개념도 이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보고서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3개월 전 지표와 현재가를 섞어가지고 만든 PBR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약간의 이제 이쪽 구간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굉장히 많겠죠. 그죠? 3개월 전에 나온 이 PBR 그 재산 기준으로 오늘의 주가를 거기에다가 해가지고 만들어 버리면은 PBR이 오차 범위가 굉장히 클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지금 방금 한 얘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3개월 뒤에 다시 이제 재산 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가를 다시 따라잡고 막 이렇게 되면서 시장 같은 종목 보셨잖아요. 그죠? PBR이 다시 이제 원상태로 복귀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이 오스코텍에 잠들어 있다. 됐죠?